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공휴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자, 현재 시간은 8월 15일 목요일 오후 5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4일 수요일부터 15일 목요일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잠깐 체크하고 수요일장 리뷰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는 이제 미국 나스닥 선물이 0.2% 추가 상승하고 있고요. 우리 야간 선물은 어제 새벽 4시에 이제 361.40으로 0.12% 올라서 종료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나스닥이 일정 부분 좀 상승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앞으로 남은 소매 판매와 그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움직임에 좀 달려 있지만 어쨌든 뭐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내일은 조금 더 높게 떠서 시작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변동이 있다면 그 변동을 파악하고 금요일장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장 전 체크 사항입니다. PPI 발표 후에 이 개장 전은 이제 14일 개장 전, 어제 개장 전이에요. PPI 발표에 원웨이 상승이 나왔었고요. 나스닥이 2.43%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4.18% 올라갔고 야간 선물도 1.27% 꽤 많이 올라갔었죠. 그러면서 이제 14일 수요일에 갭 상승 후에 우리는 목요일이 휴장일이니까 수요일에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고 만기를 맞아서 개인 콜풋 양매수가 지속되면서 일부 되돌리면서 마감했습니다. 당시 포지션이 외국인들이 하방 즉 360을 많이 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눌러서 결국에는 코스피 200이 360.39로 360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마감이 되었죠. 그래서 양쪽으로 크게 가기를 원했던 개인들만 어, 어쨌든 손실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전일 기준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위클리 옵션 포지션을 설정해 놓고 수요일 만기일로 넘어갔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360 위로는 진짜 가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요일에 아니죠 수요일에 만기날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체크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수요일에 장중에 진행되면서도 360을 크게 넘어가서는 외국인들이 손실이 커지는 구조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종가로 더 내리지 못했지만 갭 상승이 크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거를 완화시키면서 마감을 하는 그런 날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저항과 이제 지지 라인을 설정해드린 그 파생반에서 저항과 지지 라인을 설정해드린 대로 거기에 따르면 저항점 363.5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 자리 부근까지 가서 시작을 하는 모습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충분히 내려오면서 지지 라인으로 내려오는 360선 싸움이죠. 예, 제가 여기 저항 그 다음에 아이고 두껍네요. 여기 저항 그 다음에 여기 지지 359.6에서 360선 여기 지지 라인을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항점에서 지지 라인으로 이동하는 그런 그림이 또 그려진 거고요. 그 안에서는 위클리 옵션 만기의 영향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외국인이 360에서 크게 위로 벗어나면 손실이 너무 커지는 구조를 미리 설정해놨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아래로 혹은 최대한 360이라도 붙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마침 개인들이 360을 끼고 콜풋을 다 양쪽으로 다 사줬기 때문에 차분히 콜도 죽이고 풋도 죽이는 형태의 시장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위클리 옵션을 첫 번째로 두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외국인 선물 그 어떤 것도 다 잡아먹을 수 있을 것인지 선물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 프로그램 비차익 거래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파악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맞아서 개인 콜풋 양매수가 지속되며 일부 되돌리며 마감을 했고요. 이제 CPI 발표와 소매 판매 일정이 이제 연일 또 남아 있는 상황이었죠. 이제 CPI는 끝났죠. CPI는 전일 밤 9시 반에 발표가 됐고 미국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9%로 4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근원 CPI도 3.2%로 4개월 연속 하락하며 21년 4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고요. 대부분 주거비가 이 상승의 90%를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정상적인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굳혔다고 판단한 시장은 상승했고요. 추가적으로 경기 침체로 진행될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9월 빅스텝 인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물가 상승률이 2% 초반에 진입한 것도 아닐 뿐더러 세부적으로 임대료 등을 포함한 주거비가 전월 대비 0.4% 상승한 상황 속에서는 무리한 금리 인하를 할 수 없고 노동시장이 급냉각되지 않는다면 9월은 25bp의 금리 인하가 적절할 것이라는 평가가 다수인 상태입니다. 현재 페드워치에 따르면 빅스텝 확률은 5대5 선에서 다소 낮아져서 이제 35.5%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PI 발표 이후에 그냥 한 단계만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가 보다 더 늘어났던 거죠.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정상적인 금리 인하 상태가 됐을 때 시장은 반등 혹은 추가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 조건에 좀 더 부합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 우리장 장중에 뉴질랜드에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4년 만에 첫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 그래서 장중에 이제 뉴질랜드가 이제 5.5에서 5.25로 금리 인하를 하면서 순간 시장이 흔들리기도 했으나 이제 미국 CPI를 기점으로 다시 상승세가 된 겁니다. 이제 글로벌 국가들이 금리 인하를 하면 이제 일본이 가만히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일본과의 금리 격차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발 리스크가 어쨌든 그 캐리 트레이드 청산 자금이 앞으로도 조금씩은 더 출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생길 수 있겠죠. 금리가 글로벌 시장이 이렇게 금리가 내려오고 일본이 가만히 있고 나중에 이렇게 다시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 격차가 줄어드는 게 현재 증시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증시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뉴질랜드 금리 인하 때 살짝 시장이 흔들리는 반응이 나왔었습니다. 이때죠. 이 시기. 그러나 어느덧 그냥 다시 자리를 잡고 끝났고요. 네 번째, 이제 일본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는 소식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9월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 의사를 표현했다. 라는 소식인데요. 새로운 총재 후보들이 대체적으로 일본의 통화정책 정상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서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면서 이는 글로벌 시장의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우리 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요일 장은 첫 수요일 장은 선물에서는 외국인들이 신규 매도 플러스 환매수 조합으로 시작을 했고요. 즉 큰 갭 상승에도 환매수가 강하게 들어오지는 않았던 겁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 그러고 있죠. 갭 상승 나올 때마다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쇼커버링을 땡겨서 사지 않고, 환매수를 땡겨서 하지 않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밑에서 사려고 노력하죠. 오히려 다시 사다가 팔거나 이런 행동들을 더 많이 보였죠. 금융투자는 이제 신규 매수 플러스 환매도 조합으로 진행을 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결국에는 선물을 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수요일에도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2,700원 매도로 종료를 했습니다. 물론 투신이 매수한 것도 있지만 외국인들이 궁극적으로 선물을 밑에서 사주지 않으면 시장은 한계, 제한적인 상태가 될 거고요. 현재는 이제 글로벌 증시가 동반 반등을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부 무시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사고 파는 게 무조건 시장이 고스란히 그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가 막판에 들어오면서 마감을 했죠. 1,590억으로 종료를 했는데 이거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엊그제까지 이제 프로그램의 비차익 매도가 연속적으로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좀 사들이는 모습이 연속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다음에 종가에 투신이 선물을 추가 매수했고요. 한 2천억 정도 들어온 것으로 보이고요. 외국인은 어제 샀던 선물을 그대로 금액 그대로 되팔았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전일이죠.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요거는 수요일에 썼기 때문에 화요일에 샀던 선물을 그대로 팔았고,
신규 매도를 통해서 팔았고요. 현물은 대신에 코스피 현물은 대신에 매수를 늘렸습니다. 3,917억으로 오랜만에 현물을 조금 많이 사준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선물을 파는 조건 하에 현물을 사는 것은 뭐 큰 상승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길고 좀 장기적인 연속 상승에는 좀 제한적인 그런 수급 구조입니다. 궁극적으로 선물을 사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외국인 선물은 롤오버 포함해서 누적 1조 원 매도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야간 선물은 361.40으로 0.12% 상승 후에 나스닥이 추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오늘 밤에 이제 소매 판매와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관건입니다. 물가는 양호해지고 있으나 소비 및 고용 지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즉 이 소비 및 고용 지표 확인을 하고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냐 아니면 해소되냐가 판가름이 날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현재 시기에는 PPI와 CPI보다 오늘 발표할 소매 판매와 고용 지표가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하루 조정받았던 코로나 관련주들이 상승했고요. 랩지노믹스, 신풍제약 등이 올라왔고 뭐 셀리드는 그냥 연일 상승을 했었죠. 그다음 로봇, 전고체 배터리, 자율주행, 게임주 등 반등장에서의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쪽에서는 조금 좀 주의해야 될 시그널도 좀 잡히긴 했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15일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믿는다 반도체 대장주로 3조 폭풍 매수에 나선 개미들 이렇게 올라왔는데 뭐 수급을 보면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나 최근 4일 동안은 개인들이 또 팔았습니다. 8월 1일부터 최근 4일을 제외한 때까지 좀 많이 샀었고요. 즉 그때가 어느 시기죠? 개인들이 반도체를 많이 샀던 시기는 고가부터 체크를 했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많이 샀다라는 겁니다. 즉 돌아설 때, 그 다음에 추락할 때, 약간의 반등할 때 정도를 대체적으로 개인들이 반도체 대장주 중심으로 많이 사들였는데 충분한 반등이 나오니까 도망가는 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연속 3, 4일 동안은 이런 반도체에서 개인들이 빠져나가고 외국인들이 또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 잡히고 있죠. 특히 수요일에 3,917억의 외국인 매수는 또 반도체 대형주 삼성전자 중심으로 또 많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즉 그럼 반도체는 개인들이 이제 8월 1일부터 14일까지 대형주 중심으로 3조 원의 매수세를 보이며 강한 반등에 베팅하고 있는데요. 이제 물론 최근 4일은 단기 반등세에 이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거. 그러나 길게 보면요. 올해 삼성전자의 개인 주주는 567만 명에서 425만 명으로 약 140만 명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삼성전자의 부정적인 시각을 조금 갖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최근 올해 들어서. 근데 그게 삼성전자의 부정적인 시선이라고 보기보다는 미국 증시로 떠나는 과정이죠. 엔비디아 등 이제 빅테크가 워낙 잘 달리니까 이제 금투세 이슈도 있고 막 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좀 떠나는 그런 과정이 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미국 증시로 떠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총 발행 주식의 67.66%, 거의 뭐 3분의 2죠. 3분의 2를 소액 주주가 보유 중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슈퍼개미, 그때 선물로 들어왔던 7월 초에 들어온 슈퍼개미 삼성전자 선물 물량은 8월 5일 전후로 대거 손절이 나왔었죠. 그때 큰 손절이 나왔었죠. 어마어마한 손절이 나와서 좀 충격이었을 건데 미리 롤오버를 했던 190만 계약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9월물 선물 미결 192만 계약으로 유지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 슈퍼개미 삼성전자 선물을 기점으로 왕개미 슈퍼개미가 옵션 시장에서 잘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동안 꾸준히 옵션 시장에 개입해오던 슈퍼개미 또는 왕개미는 삼성전자 주식 선물로 슈퍼개미 물량이 크게 들어온 이후인 최근 3, 4주 사이에는 뚜렷한 왕개미 슈퍼개미의 진입이 없는 상태입니다. 8월 1일에 잠깐 들어왔었죠. 오랜만에 8월 1일에 잠시 장중 콜옵션에 진입하면서 폭락 전에 고가를 찍었어요. 자, 이때 오랜만에 들어와서 콜옵션을 사들였고 돌파 보면서 샀던 것 같은데 마침 그게 또 고점이 되었습니다. 고점이 보통 고점이 아니라 완전히 폭락전에 들어온 셈이죠.
물론 그거를 오버나잇을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자리가 아주 기가 막힌 상태였고요. 어쨌든 폭락전에 고가를 찍은 뒤 거의 선언한 거죠. 선언한 뒤 약 2주 동안에 한 번도 또 시장에 드러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마 지금 포지션 잡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티 안 내고 뭐 숨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포지션을 크게 잡아야 하는 특징상 티를 내지 않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시장은 다시 위탁매매 미수금도 줄고요. 일일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도 100억 원 언더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진정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8월 13일부로 위탁매매 미수금은 9,140억 규모이고 이 중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40억 선으로 내려오며 안정을 찾았습니다. 자, 기술적 반등 구간의 지속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반등을 할 수 있을까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위에서 내려오는 빗각 추세의 상단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추세 반전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때 이후로는 이제 시장이 기존에 달리던 대로도 달릴 조건이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냥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10%나 떨어졌으니까 어느 정도 반발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반발 중에서 가장 찜찜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외국인이 여기서 제대로 사들이지 못했다라는 거, 선물을.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고가에서 6조 원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해서 이제 더 이상 선물을 매수할 여력이 없다,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때에서 이제 내려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 반등할 때도 이거 투매가 나오지 않아서 좀 찜찜하다, 제대로 된 투매가 나오지 않았다, 물갈이가 되지 않았다, 아직 끝난 게 아닌 것 같다, 이거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아닌 것 같다, 좀 더 살펴봐야 된다 라고 강조를 드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투매가 나왔습니다. 안 나왔던 투매가 여기서 나왔는데, 투매가 나온 다음에 제일 필요한 것은 물갈이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즉 그 투매를 누가 일으켰든 간에 어쨌든 그 바닥을 외국인들이 선물을 장악해야지 좀 의미 있는 강한 반등이 오랜 기간 동안 나오는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현재 찜찜한 상태입니다. 외국인들이 이 구간에서 선물을 제대로 사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찜찜한 요소고요. 기본적으로 너무 낙폭이 심했기 때문에 피보나치 숫자 정도 382, 50, 618 정도의 반등을 보일 수는 있지만 글쎄요. 여기 위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갑자기 생각을 바꾸고 조단위 매수를 해온다면 또 관점이 바뀔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모습은 이제 나타나야 되는 거니까, 나타나기 전까지는 기본적인 공을 위에서 튀겼을 때 반발이 나올 수 있는 정도로 가는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보기에는 수급이 아직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의견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장 추세 반전의 조건은 8월 5일 한 방에 10%짜리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 기술적 반등이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고, 그 반등의 구간은 총 4단계로 보는 관점입니다. 이 단계는 제가 여기 위에서 내려올 때, 올라가고 내려올 때 매물 공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400, 396, 388, 383, 379 내지 380, 374, 369 등등 이 매물대 공백을 체크했었을 때 그 숫자대로 이렇게 한 칸씩 이동한 거 그때 같이 확인하셨죠. 그만큼 매물 공백이 중요하고 그 숫자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움직임에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숫자 대신에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큰 숫자는 이제 장중에 지지와 저항을 판단하는 걸로 두고 다른 조건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외국인 선물 수급이 중요하다. 어쨌든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 선물이 들어오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선물에 대량 매수세 혹은 연속 매수세가 출현해야 된다. 아직 그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에 연속 매수세가 나와야 된다. 프로그램이 생각하기에, 감정이 없는 프로그램이 생각하기에 이제 투매가 나오고 돌리는 그런 과정이 인정된다라면은 프로그램이 연속 매수가 대량으로 나올 겁니다. 그나마 프로그램이 연속 매도세를 끊고 이틀 연속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이기는 해요. 자, 세 번째, 기술적으로 빗각 추세대 돌파 안착이 첫 단계 성공했죠. 여기서 한번 막혔다가 돌파 안착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1단계 통과. 2단계 360 돌파를 안착해야 됩니다. 그러나 안착만 했죠. 360을 수요일에 찍고 다시 터닝을 하면서 밑꼬리를 달았습니다. 안착 여부는 지금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하루 돌파 먼저예요. 그래서 돌파 안착 중에 돌파까지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61.8%에서 50% 돌파 자리는 여기입니다. 자, 여기 먼저 볼게요. 자, 요 자리예요. 요 자리. 자, 요 자리는 수요일에 시도되다가 실패했던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돌파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그 다음 밑에 라인 돌파까지 했으니까 세 번째는 다음 금요일이나 다음 주에 숙제로 남겨진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까지 통과를 한다면 네 번째 8월 1일 연결 상단 추세의 돌파하고 안착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게 마지막 단계가 되겠죠. 그러면 거기까지는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 되겠고, 이게 빠르면 더 높고요, 느리면 내려갑니다. 추세기 때문에. 그 자리는 이제 저기 7월 11일부터 8월 5일까지 연결한 피보나치의 618 자리 근처랑 또 맞물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까지는 기본 반등, 저거부터 넘어가는지 보자가 일단은 이 시장을 보는 관점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외국인의 선물 대량 매수가 반드시 출현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최하단을 실패한 외국인들이 위에서 잡든 어쨌든 대량 매수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요일은 3번에 세 번째 단계를 시도하면서 시작해서 두 번째 단계를 체크하면서 끝났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증시의 유사한 반등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보나치 50% 자리까지 대부분 비슷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죠. 우리도 7월 11일부터 8월 5일까지 연결한 중간까지 반등을 했었고요. 50% 자리죠. 그 다음에 나스닥도 지금은 조금 더 살짝 올라오고 있지만 나스닥 선물을 보시면 현재 0.2% 올라와 있는 이 자리도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디요? 7월 11일 고점에서부터 8월 5일까지 연결한 중간 반등 구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다시 막힌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도 보시면 그 자리에서 지금 멈춰 있는 상태. 물론 돌파를 시도를 하고는 있지만 50% 반등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도 50, 미국도 50, 일본도 50, 글로벌 전체가 해당 자리까지 유사하게 반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리가 한 칸 더 남아있다라는 것도 모두가 공통사항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으니까 또 위클리 옵션 만기 생각해 봐야겠죠. 그날 시간대별 위클리 옵션 만기 이동 추정 범위는 상단만 좀 닫은 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12시까지 상단 362.5를 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제가 여기 고가를 회복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확률로요? 80% 확률로 오늘 고가를 장중에 회복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기다리는 분들은 거기에 맞게 좀 전략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됐던 거죠. 옵션 매도자들이 원래 요즘같이 변동성이 클 때는 잘 범위를 만들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62.5까지 문을 닫았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진짜 거기까지는 보내줄 생각이 없겠구나 정도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클리 옵션 오후장 등가 싸움은 코스피 200이 359.9였을 당시에 360 콜과 360 풋 싸움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옵션 만기 결과는 대략적으로 360 기준으로 동전을 세우거나 양광이죠. 혹은 멀리 가지 않는 정도로 마감을 준비하는 오후장이 되는 것 같다라는 파악을 했고요. 그런 판단을 했고, 하지만 막판 3시 10분 이후 금융투자와 외국인의 결제 베팅이 들어올 수는 있다였는데 그 결제 베팅이 좀 무리하게 들어왔었습니다. 보시면 금융투자와 외국인의 로또 베팅이 있었는데 사실상 너무 360 균형을 맞추고 있어서 사실상 둘 다 쉽지는 않아 보였어요. 그래서 모두 실패하는 결과, 로또는 당첨이 안 되면 그냥 구겨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과 금융투자도 1, 2억 정도, 많아봐야 1, 2억 정도 베팅을 한 거고요. 금융투자는 특히 그것보다도 더 1억도 안 되는 베팅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냥 날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360.26으로 진입해서 360.39로 360에 거의 맞추는 균형 맞추는 동전 세우기급으로 양광 장세가 양광 마감이 되었고요. 360 위클리 콜옵션은 0.53에서 진입해서 0.39로 끝났고, 360 위클리 풋은 0.13에서 진입해서 0으로 꽝 되는 그런 만기일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남은 주요 일정입니다. 이제 오늘 밤에 미국 산업 생산, 그다음 소매 판매 이거 중요합니다. 소매 판매와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이 두 개가 잘 어우러져서 어떤 증시를 만드는지 잘 지켜봐야 되겠고요.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연설이 있고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은 미국의 옵션 만기일 8월 변동성이 상당히 컸는데 그 옵션을 마무리하는 만기일입니다. 그리고 오스탄 구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네이버 카페 가입 안 하신 분들 현재 유튜브 채널과 이름이 동일하니까 네이버 카페 이름으로 검색하셔가지고 가입하시고 함께 공부하는 함께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구독자분들, 신규 구독자분들,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 아직도 입장하지 않으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에 있는 텔레그램 상담방에 문의 주셔서 구독자 정보 공유방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셔서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